굿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굉장히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특별히 화제의 중심에 떠오른 책 한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입니다. 바로 굿바이 이재명입니다. 배우 김부선의 변호사로 유명한 판사 출신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지난해 29일 알라딘 온라인 서점에 따르면 굿바이 이재명이 전날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도서종합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판매약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죠. 굿바이 이재명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정리해 펴낸 책입니다.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변호사로 또는 한 사람의 고발인을 뛰어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서 현명한 선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의 친형인 이재선 회계사의 부인의 추천글에는 사람이 내뿜는 말의 잔혹함과 의중의 무서움, 그리고 그 목적의 치밀함에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의 억울함의 진실을 알리는 일뿐이었다. 권력자는 자신에게 줄선자들과 함께 평범했던 제 남편은 물론 저와 아이들까지 싸잡아 인격살인에 나섰습니다. 악마가 따로 없었다고 쓰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일 책이 판매되기도 전에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죠. 공직선거법에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에 지우출판사 김용성 대표는 세간에 떠도는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 이재선 씨의 사망 시점 등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하려는 취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행위라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뭐가 두렵길래 책 판매를 막으려 하는 건가? 지금껏 이재명에 관한 책은 20여 종 출간됐다. 대부분 후보자를 띄우는 책에 불과하다. 객관적 진실을 담은 책인데 뭐가 무서워서 나오기도 전에 가처분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양측 주장을 서면으로 받고 가처분 인용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에 출판사가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1천만 원씩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는데요. 사실 굿바이 이재명이 베스트셀러가 된 데에는 민주당의 공이 아주 큽니다. 판매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는 소식을 들은 국민들의 구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굿바이 이재명의 무슨 내용을 숨기고자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판매 금지라는 민주당의 획기적인 홍보에 연일 베스트셀러로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굿바이 이재명.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시점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사람이 벌써 3명째 자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 이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 씨는 11일 밤 8시 40분쯤 양천구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씨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친분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일명 깨시연의 대납 의혹을 제보했는데요. 이 의혹은 이 후보 부부의 변론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가 변호사비 일부를 S사라는 한 기업으로부터 전환사채 약 20원 워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씨는 이 증거 자료로 녹취록을 제공하기도 했죠. 깨시연과 이 씨는 이 후보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당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씨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된 것이었죠. 사망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 씨의 과거 SNS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올린 게시글에는 절대로 자살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을 올린 지 한 달여 만에 자살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변한 걸까요? 이 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이 후보에 관련된 인물들의 죽음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달 유한기, 김문기 씨의 사망과 함께 이 씨의 사망 원인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기, 김문기 씨 모두 대장동의 키맨으로 수사에 중요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연이어 사망했기 때문이죠. 이재명 후보는 김문기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입장을 전했었는데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이 후보와의 접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여러 가지 의혹을 만들어냈었죠. 김문기 씨의 유족은 윗선에 대한 조사 없이 실무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웠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죽어나갔습니다. 자살인지 자살 위장 타살인지 모를 이재명 후보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 또 죽어나갔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준석 당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하자라고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속한 특검으로 의혹에 둘러싸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이 3인들, 과연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날이 갈수록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는 것 같은 대선 후보들은 서로를 공격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 듯한데요. 최근 윤석열 후보가 열차 유세 중에 구둣발을 올린 사진이 퍼지면서 여권에서 엄청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여권도 낱말할 처지는 아닌 듯 같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사진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사진을 보면 이 후보가 사람들과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후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는 것, 엄연한 불법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2014년대 사진이라며 2014년에는 식당 내 흡연이 불법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제보자의 글에 따르면 2014년 당시는 실내 흡연이 법률 위반 행위는 아니었다. 일행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후보의 해당 발언도 없었고 후보와 일행들이 맞담배를 필 정도로 격이 없던 자리라고 해명의 글을 올렸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꽤나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2012년 12월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제곱미터 이상 시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었는데요. 이 후보의 식당 내 흡연 사진을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100제곱미터는 넘어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해당 장소의 정확한 면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 주장은 신뢰성이 없죠. 그렇다면 민주당의 주장대로 2014년 당시 실내 흡연은 가능했지만 당시 식당은 금연구역이 아니었을까요? 이에 아주 제대로 민주당 선대위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과거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3년 이 후보에게 시장님, 식당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유유 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미 금연인데요. 웃음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식당은 금연이라는 사실을 이 후보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2012년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2014년은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 기간이었는데요. 또한 2013년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단속에 힘썼던 성남시. 막상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대놓고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죠.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것.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면 더 납득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인 듯합니다. 정말 비열합니다. 잠깐 발을 올린 사진 하나로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생양아치로 국민들께 손가락질 받으니 하른 사과는 안 하고 허위 사실이니 금연구역이니 아니었다니 하다가 이제는 틀린 정보를 가져와서 나는 잘못 없다고 물타기 합니다. 열차 안에는 다른 손님들도 없었고 우리 일행들만 있었고 운행 완료 후 당연히 깔끔히 청소 후에 반납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니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게 물타기의 교본입니다. 저열한 네거티브입니다. 반드시 갈아엎어야 할 구태 정치입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민주당의 논리대로 윤 후보의 구둣발 해명글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 후보는 해당 논란에 관해 유감을 표명했고 이준석 당대표는 이에 대해 바로 사과글을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흡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민주당 내에서는 허위 사실이며 2014년에 식당 내 흡연은 불법이 아니었다. 잘못한 내용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과는커녕 오히려 반박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깔끔히 사과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자의 행보가 이렇다니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먼저 의무실 가서 사모님 호르몬 약을 받아와야 되는데 사모님이 자기 이름 드러나서 처방전 받는 게 싫다고 하시니까 그 비서 있어요. 비서 이름으로 사모님 약 받아서 오면 되고요. 사모님 약 처방전 받으면 저한테 처방전이랑 약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약은 손해동 자택에 드리면 됩니다. 후보님 아들 다리 치료 중인 거 아시죠? 오늘 후보님 아들 퇴원이거든요. 몸이 불편해서 자택까지 같이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용 차 알죠? 차 키 받아서 그걸로 이동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병원 도착하면 열어줄 거고 또 후보님 아들 민증 받아서 퇴원 수속 해주시면 되고 저번에 사모님 때처럼 퇴원 수속한 거랑 약 처방전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결제는 후보님 카드로 꼭 결제하고 영수증 잊지 말고요. 그리고 도청으로 복귀합시다. 오늘 이 후보님 어머니 기일이에요. 중요한 가족 제사니까 특별히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게는 주소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면 되고요. 결제는 따로 안 해도 되고 경기도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알아서 줄 거예요. 받은 과일이랑 제사 음식 혹시 상한 거 없는지 봐주시고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그리고 순회동 자택까지 배달해 주시고 거기서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고깃집에 사모님한테 드릴 소고기 안심 주문해뒀으니까 가격표는 떼고 아이스박스에 잘 담아서 순회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먼저 개인 카드로 결제해주고 우리 행사 일정에 맞춰서 그 카드 개인 결제한 거 취소 환불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재결제할 겁니다. 그리고 소고기랑 상태 확인하고 영수증 잊지 말고 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모님이 초밥이 필요하신가 봐요. 일단 일반 테이크아웃 전문점 말고 일식집 요리사가 홀 운영하는 매장에서 그 초밥 10인분 포장해서 순회로 배달해주고 초밥 사진 보내주고요. 그리고 거기 직원한테 영수증에 포장이라는 말 빼달라고 해주세요. 결제는 저번처럼 개인 카드로 결제 아시죠? 아니, 법인카드 결제할 때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절대 12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고요. 13만원 영수증으로 끊어오셨더라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12만원 안쪽으로 해서 영수증 2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번만 얘기할게요. 모든 법인카드로 결제할 때 12만원 안쪽으로 긁으세요.
12만 원에 딱 맞추면 좋고, 혹시 뭐 11만 7,900원이 결제가 됐다. 그러면 다음엔 11만 8천 원에 그냥 딱 떨어지게 계산해서 영수증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12만 원 넘어갈 것 같으면 나눠서 결제해 주시고요. 주의합시다. 네?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든지 하여튼 뭐가 있어. 그렇지 않니? 복 요리 음식점에서 경기도 노동정책과 노사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 경비로 12만 원 예산된 금액. 경고롭게 사흘 전 김혜경 씨가 똑같은 금액을 결제했다가 취소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12만 원씩 법카 쪼개기, 일명 카드깡으로 야무지게 드신 음식 리스트들. 경기도청 조직도안 업무부서가 총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동안 수많은 부서의 업무 추진비 돈이 이렇게 쓰였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에서 또 네티즌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이유로 법정 대응에 나섰을까요? 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이트 재밍. 재밍은 이재명 후보 공식 영상 플랫폼입니다. 재밍에는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중 화제가 된 건 재밍의 잼스텔라. 잼스텔라는 이 후보 캐릭터를 이용해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이 진행된 후 랭킹 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5일 재밍이 공개되자마자 랭킹 순위를 점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랭킹 닉네임이 조금 특이합니다. 사라진 초밥 10인분, 윤석열 좋아해, 법카 쓰고 싶다, 나다 작은 엄마. 이러한 닉네임에 분노를 느낀 걸까요?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 닉네임을 사용한 네티즌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 무단 변경,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추가로 민주당은 네티즌들이 게임 순위판 노출 정보를 조작해 이 후보 지지자들이 사이트 이용을 꺼리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재밍을 통해 이 후보의 온라인상 선거운동을 진행하려 한 사이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 이유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당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1등 이름이 사라진 초밥 10인분이라고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어도 고소라뇨. 국민들이 갖고 놀고 즐기라고 만든 컨텐츠를 즐기면 고소해버리는 이 황당함. 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고발당한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군요 라며 법률 지원, 여론 대응 필요하신 분은 모두 연락달라. 원희룡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작한 재밍은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면 고소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 벌써부터 자신들의 반하는 행동을 보이면 국민을 상대로 고소부터 진행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니 지금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있네요. 하루빨리 이러한 악습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재밍 사이트를 이용해보기 위해 회원가입을 시도했는데요. 닉네임에 윤석열 대통령을 쓰자 사용할 수 없는 닉네임이라는 경고문이 떴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수정하자 이미 사용 중인 닉네임이라고 하네요. 이상 여담이었습니다.